네, 8시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8시 방송은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님과 함께 불면증과 수면 과다라는 이름으로 잠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성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불면증과 수면 과다, 그리고 수면에 대해 좀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 주제에 대한 말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제 잠이라고 하면은 평생의 3분의 1은 사람들이 잠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8시간 잡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투자하는 어떤 활동인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잠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에 관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오늘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불면증뿐만 아니라 수면 과다 또 이상 수면 다양한 것을 뭐 퀴즈 혹은 Q&A 형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는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PPT 다루면서 여러 가지 수면에 관한 궁금증들, 뭐 그런 것들 알아보니까요. 그 외에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도중이나 강의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좀 질문들, 내용을, Q&A들 먼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어떤 질병이든지 도대체 어떤 증세가 생기나 그리고 그 병은 어떻게 진단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그 병은 왜 생기나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주된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꼭 그 병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궁금한 점, 평소에 갖고 있던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서너 개씩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불면증 혹은 뭐 수면에 관련된 문제점 이런 건 왜 생기나.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한 시간만 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잠은 쏟아지고 그래서 야 이게 잠 안 자고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알약이 있으면 알약만 먹으면 1시간이면 완전히 피로 회복이 되고 괜찮은 그래서 하루 23시간을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한 24시간 하고 그러면 제일 그쵸? 좋죠. 네. 근데 전부 다 그런 약 먹으면 또 도움이 안 되겠네요. 경쟁에는. 어쨌거나 도대체 왜 잠을 자야 되나, 잠은 왜 자나 하는 것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모든 생물은 그러니까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구의 환경 때문에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잖아요. 낮과 네. 밤이 생기죠. 그리고 태양 둘레를 커다랗게 도는 공전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도 이제 오게 되는데 낮과 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밤에는 어둡고 활동을 못 하니까 생물이 진화를 하면서 활동을 안 하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했고요. 네. 활동 안 하는 동안 휴식도 취하고 에너지도 충전을 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햇빛이 비치고 밝아지면 이제 활동을 갖다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식의 사이클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모든 생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잠을 자는 식으로 이제 발달을 했죠. 식물도 잠을 자죠. 밤이 되면은 낮에는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러는데 밤이 되면 쉽니다. 호흡작용만 하게 되죠. 물고기도 자죠. 네. 물고기도 밤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바위 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고래는 어떻게 되나요? 고래는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데 네. 밤에 잠이 들어버리면 익사하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네, 주기적으로 나와줘야 네. 되는데 그럼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잠을 연속적으로 못 자고요. 토막토막으로 자게 되고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잔다고 해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제 뇌파를 네. 찍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수술장에서 근무하는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실 당직 의사, 술장 의사는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틈만 나면 자죠. 쪽잠을 자는 거죠. 쪽잠을 네. 자면서라도 그렇게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잠을 잔다는 것은 결국 신체적으로는 몸에 이제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모든 조직들이 쉬고 이렇게 하면서 피로의 회복을 이루고요.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들이 일어나요. 신체의 다양한 호르몬이라든지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면역 기능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자극,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활동했던 모든 자극들이 밤 사이에 이제 정리가 되죠. 그거의 일부가 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면 네. 생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에도 수면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잠을 그런 걸 못하게 되면 혹은 안 하면, 그러니까 불면증은 잠을 자고 싶은데도 못 자는 게 불면증이겠죠. 네. 근데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 또 만성 수면 부족, 이런 경우에는 몸에 어떻게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은요, 그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1년에 네. 발생률이라고 하면은 그 처음부터 불면증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일이 처음 생기는 그런 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이걸 따지는 건데요. 20대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1명 정도, 30대는 1명 반, 40대쯤 되면은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불면증이 자꾸 생기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5%, 6%, 7%, 8% 점점 늘어나서 확 늘어나네요, 갑자기. 그렇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10명 중에 1명 혹은 10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런 것이 역학조사로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잠을 못 자면 혹은 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수면 부족이 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만성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 큰 이제 폐해가 오게 되는데요. 정신적으로는 기억력 감퇴가 많이 생겨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숫자 계산, 이름, 방향 이런 것도, 반응 속도들도 굉장히 느려져서 사고도 많이 날 수가 있고, 이런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하다든지, 이자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짜증 많이 내는 거예요. 감정적인 측면인 자극을 네. 쉽게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닌 얘기에 친구가 던진 한마디에 그냥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트러블이 생기고 금방 후회하죠. 아휴,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이제 막 눈은 피곤하고 몸은 무겁고 이러면서 짜증만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쉽게 오는 거죠. 약간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만성적으로 신체 건강이 굉장히 약화돼요. 네. 고혈압이 생깁니다. 또 당뇨나 비만 같은 것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이러면서 심장 혈관 질환, 뇌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요.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입안의 구내염이라든지 뭐 계속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되죠. 생식 능력, 성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특히 이제 사고가 해서 그 외상이 많아져. 차 사고도 나고, 실수해서 작업하다가 실수하시는 경우 산업 현장 이런 데서 큰 문제들이 되죠. 근데 뭐 내가 일이 있어서 잠을 일부러 안 자는 거고 못 자는 거라면 할 수 없는데, 자고 싶고 시간도 충분한데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괴롭거든요.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면증이 이제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국으로, 해외로 여행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시차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다가 여행 즐겁게 못하고 할 수 없이 피곤한 채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또 요즘 핸드폰이나 텔레비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하고, 지금 밤새 보고 있죠. 네. 유튜브도 보시지만 그렇죠, 네. 유튜브 밤늦게까지 보시는 네. 게 좋지는 않습니다. 청색광이라고 그러죠. 네. 이 빛 중에서도 청색광 부분이 특히 그 뇌의 멜라토닌을 갖다가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면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요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기호품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커피, 술, 담배 이런 것들. 술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술 먹으면 잠 잘 자고 그럴 것 같지만 그거는 술에 취해 있을 때뿐이지 술 기운이 깨고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서는 오히려 각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친 과식, 특히 밤늦게 뭐 야식 드시는 것, 네. 또 약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많이 유발되는 약들이 있어요. 또 요즘 텔레비 끄지 않고 방에 불을 끄지 않고 엎드려서 잔다든지 해서 조명, 또 도시의 소음들,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모두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들면서도 자연적으로도 불면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증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기하네요, 이거. 네. 어떤 분들은 잠 들기는 굉장히 힘든데 일단 잠 들면 그 다음에 뭐 7시간, 8시간 충분히 잔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되거든요. 딱.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불면증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듯한 늦게 자고 늦게 자는 것뿐인데 네. 반대로 너무 초저녁부터 졸렸고 해서 푹 자고 나면 2시, 3시인데 그때부터 깨서 더 이상 안 자고 네. 그래서 완전히 새벽형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새벽형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도 불면증이냐? 이제 이 수면에 대한 생리를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초기 불면증이라고 하는 건 잠들기 어려운 걸 저희 의학적으로 되게 초기 불면증이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든지 불안한 것, 걱정거리 있는 분들은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잠이 안 들겠죠. 누워서 1시간, 네. 2시간 막 답답해서 중간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물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누웠는데 여전히 잠이 안 오니까 또 텔레비도 켰다가 껐다가 하고 이게 이제 주로 초기 불면증이고 제 얘기 같네요. 네, 진짜로. 네. 2시, 3시가 돼서 잠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아침까지는 잘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중기 불면증은 잠들고 나서 중간에 이제 자주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잘 수도 있는데 길게 못 자고 1시간 지나면 또 깨고 그러니까 수면이 단속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빈번하게 깨는 거죠. 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잠으로 들질 못하고 잔 시간을 다 합치면 양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몸이 너무너무 다음날 피곤하죠. 후기 불면증은 우울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잠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금방 잘 자는데 한 예를 들어서 10시, 11시부터 자면 1시, 2시 정도 서너 시간 자면 그 다음부터 깨서 내가 요 정도면 자서는 내일 도저히 생활을 못하는데 하는 거 아는데 전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후기 불면증은 지나치게 일찍 깨서 더 이상 못 자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수면 생리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나의 불면증의 유형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잔다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뇌파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머리 또 가슴 손에 뭐 산소 포화도 여러 가지를 측정하면서 자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저것 기계를 달고 있으면은 야 이렇게 막 엄청난 기계들을 내 몸에 붙이고서 잘 수가 있나 싶은데 잘들 주무세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이미지 보면은 이러고 막 달고 있는데 어떻게 자는 거지 했는데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다들 잘 주무시고 네. 그런 뇌파나 여러 가지 몸의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건강하게 자는 잠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점점 잠에 들면서 SWS 이게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해서 서파 수면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 깊은 수면을 자고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잠이 얕아지면서 꿈을 꿔요. 여기 노란 부분이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렘 수면을 하고 다시 깊은 잠, 렘 수면, 깊은 잠, 렘 수면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렘 수면이 새벽 쪽으로 올수록 점점 많아지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자는 렘 수면이라고 하는 얕은 잠은 새벽녘에 많다는 거죠. 새벽 3시, 4시, 5시. 네. 초기 그리고 10시, 11시 이럴 때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네. 그리고 여기 깊은 잠, 빨간 부분은 앞쪽에 많거든요. 네. 그 얘기는 잠이 자고 몸이 회복이 되고 피로가 풀리는 깊은 잠은 앞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기가 하룻밤에 서너 차례, 너댓 차례 왔다 갔다 하고 깊은 수면, 그리고 렘 수면. 렘이라고 하는 것은 Rapid Eye Movement에서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이제 눈 안에 속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잠자는 척 혹은 죽은 척 연기를 할 때 화면을 자세히 보면 눈동자 움직이는 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밤에 잘 때도 눈동자 움직임이 저렇게 보이는 거죠. 저 때가 꿈을 꾸는 잠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죠. 특히 3, 4단계 수면이 깊은 수면인데요. 이게 0세, 10세, 20세 나이 들면서 점점 줄어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회복되는 피로 회복의 깊은 잠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는 같다 하더라도 반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영유아기 때는 아주 많은 시간, 거의 하루에 20시간 이상씩을 이렇게 자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면의 어떤 패턴 또 나이에 따른 변화인데요. 네. 잠을 이상하게 주무시는 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생각 안 나는데 가족들이 야, 너 어저께 자다가 밤새 뭐라고 하더라 중얼중얼 하는데 막 마치 대화하듯이 주고받고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방언하듯이.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몽유병 같은 몽유병 건가요? 같은 그런. 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다가 마치 꿈꾼 것처럼 막 움직이고 옆에 때리고 이렇게 해서 손 다치고 발 다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다가 뭐 굴러서 침대에서 떨어지시는 분도 있지만 침대에 머리맡을 치거나 옆에 있는 벽장 치다가 손 다쳐서 골절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은 이제 꿈을 액팅아웃 한다고 그러는데요. 꿈꾼 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기의 경우에는 꿈꾼 거는 생각 안 나고서 동작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에요. 꿈이랑 관련 없이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다 통틀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수면, 이상수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불면증이 물론 가장 이상수면에 많은 거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자다가 중얼거리고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하는 것은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렘 슬립에서 behavior disorder, 렘 수면 중에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면병이라고 해서 수면 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쓰러지다시피 잠이 드는. 그거는 소위 뇌전증, 간질이라고도 하지만 뇌전증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네. 갑자기 수면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유명한 영화로 키아누 리브스하고 리버 피닉스라고 하는 사람 둘이서 했던 로드 무비 중에 이제 옛날 영화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기념비적인 영화였는데 네. 나의 아이다호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도 이 주인공이 길 가다가 푹 쓰러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수면 장애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인셉션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기 때문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상수면인가요? 꿈속의 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네. 건 아니지만 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고 꿈속에서 또 맞아요, 꿈을 맞아요. 꾸면서 2차 수면, 3차 수면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의 꿈이었는데요. 사실 저런 개념은 중국의 옛날에 철학자였던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호전몽이라고 해서 나비가 된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건지 나비가 꿈을 꾸는데 사람이 된 걸 꾼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보니까 꿈, 잠, 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참 철학적인 문제를 던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참 문제인데요. 자다가 숨이 멈추는 거예요. 중간중간. 네. 10초 이상씩 멈추는 게 하룻밤 사이에 몇 번 이상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따라서 질병의 치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흔히 호소하는 문제가
밤에 잘 잤는데 8시간, 9시간 가까이 잤는데 다음 날도 너무너무 졸린다. 아까 얘기한 기면병, 수면 발작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지만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것도 병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물론 심각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흔히 이제 나타나는 것은 코골이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코를 골다 보면 숨이 중간중간 드르륵 하다가 멈추니까 이러고 멈추는 예. 분들도 있잖아요. 옆에 네. 자는 분도 놀래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남편이 코를 골고 숨 자주 멈추면 부인분들은 되게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수면 과다, 부인은 불면증. 신경이 세서 못 자겠고 맞아요. 흔들어야 되니까 흔들어서 깨우면은 또 조금 또 드르릉 하면서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날 굉장히 졸렸죠. 피곤하고 운전하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더욱 문제는 만성적으로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체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아. 고혈압, 뇌경색이나 이런 혈관 질환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인과관계 같은 게 조금 관련성이 많이, 있는 건가요? 예, 많이 아.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비만이라든지 네. 이런 거가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런 점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면 무호흡 중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혀가 있으면 혀가 이제 나이 들고 이러면 탄력이 떨어지니까 네. 밤에 잘 때 이게 뒤쪽으로 밀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밀리면 여기 들어가는 요 입구가 좁아지니까 코나 입으로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떨리면서 드르릉 드르릉 소리가 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조금 낫기도 하지만 네.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옆으로 누워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만성 수면 무호흡증이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부정맥, 심장의 맥박이 일정하게 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맥박, 그래서 부정맥, 그래서 심장 질환,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네.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어린아이들 요새 소아비만도 꽤 많은데요. 성장 장애나 또 청년기, 성년기에서의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많고 불안이라든지 우울, 인지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뭐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네요.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하고 또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항공사의 파일럿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당신한테 딱 3시간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80% 이상이 잠 좀 자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좀 비행기 조종사들이 좀 이런 수면 장애를 많이 앓고 있나요? 많죠. 게다가 다른 나라로 국내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차, 미국 안에서만도 그러네요. 서너 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계속 시차의 변화에 시달리고 해서 항공기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트럭 운전, 장기 운전 이러시는 분들이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물론 이런 양압기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네. 수술적인 치료 또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폐쇄성 무호흡증이 아니고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불면증인데도 각성제를 써야 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질병과 또 치료 방침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는 호흡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조금 망가진 건가요? 그렇죠. 지나치게 네. 수면을 깊게 자기도 모르게 깊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걸 깨워주는 식으로 해야지만 제대로 수면을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호흡을 시키는 애도 잠들어 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물이 있는데 네. 10층짜리 건물이 있고 낮에는 온갖 그 안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밤이 되면 다 퇴근하고 불들 다 껐어요. 그렇지만 경비실, 관제실 이런 데들은 몇 개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마저 불이 꺼지는 경비실 아저씨도 자는 거예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그럼 안 다 되죠. 자고 네. 그거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오. 그래서 그 경우는 그 사람들 깨워야 되니까 그쵸, 오히려 네. 각성제를 쓰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경우들도 신기하네요. 있습니다. 잘 자기 위해서 오히려 각성제를 쓰는. 그렇죠. 네. 잠을 못 자거나 혹은 뭐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 수면제 오래 먹어서 이거 큰일이다 걱정하면서도 안 먹으면 못 자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몇 년째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의존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많더라고요. 네. 네. 수면제는 도대체 어떤 약들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수면제라고 하는 약들도 있고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유도제는 아마 뭐 조금 약한 근데 이제 자기가 자는 거를 좀 도와주는 정도의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수면제는 진짜 직접적으로 수면 유도를 수면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면 호르몬, 그러니까 뭐 자연산 수면제라고나 할까요?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호르몬이에요. 맞습니다. 멜라토닌과 반대의 개념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코티졸은 우리 몸의 일상생활 활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각성시켜주는 각성시켜주고 활발하게 네. 몸의 신진대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데 그게 낮이 되면은 쫙 올라가고 오후가 되면 떨어졌다가 밤이 되면 제일 낮아지고 다시 낮이 되면 쫙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햇볕을 받으면은 아주 바닥으로 있다가 빛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가면서 수면을 유도해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은 떨어지게 되는데 햇빛을 쬐게 되면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요. 뇌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호르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멜라토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햇빛을 보고 이제 코티졸을 분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오면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빛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네. 밤에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테레비 보고 있고 모니터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청색광을 많이 쏘이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불안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것을 많이 가라앉히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네. 그 약들도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이 약들은 주로 불안, 초조, 긴장, 근육의 어떤 긴장, 또 심계항진이라고 해서 가슴 벌렁벌렁 뛰는 거, 손발이 땀이 나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하는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약들이 신경세포를 쉬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잠도 사르르 와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불면증에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불안한 때 쓰는 약을 잠자도록 쓰기도 해요. 그리고 아예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이 아닌 다른 제트드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약은 직접적으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이 흔히 이제 수면제들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약들이고 이름이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요. 제트 들어가니까 너무 강력하게 재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제트는 네. 우리 만화에서 잠자는 거 보면 지지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제트 들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설마 화학물질의 이름이 이제 뭐 지프로시도닌이 뭐 그래요? 졸피데민이 해가지고 그런 약들이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 저희가 흔히 막 졸피뎀 이렇게 듣는 수면제들이 요 비벤조디아제핀 그렇습니다. 계열인 그렇죠. 거네요. 그런가 하면 네. 우울증 약 중에서도 부작용으로 굉장히 졸려온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이나 혹은 심한 정신증, 조현병 같은 데 쓰는 약들도 아주 소량으로 일시적으로 심각한 수면 질환에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수면 중에서도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이런 일반적인 수면제는 깊은 수면보다는 얕은 수면 쪽이 늘어나요. 아까 뭐 렘수면 네. 보통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네. 자긴 잤는데 밤새 뒤숭숭하게 꿈꾸면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 약이나 이런 계통의 약들은 네. 깊은 수면 쪽이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약을 병 앞에서 씀으로써 잠도 자고 꿈 없이 푹 자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마다 이 사람은 어떤 약이 제일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임상 의사들이 경험과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깊은 잠만 자시는 분들은 요 위에 있는 벤조제핀 쪽을 쓰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수면 네. 유도가 안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자긴 자는데 너무 일찍 깨는 경우, 또 약들도 작용 시간이 있어서 2~3시간 반감기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약이 있는가 하면 8시간, 뭐 10시간, 심지어 반감기가 20시간인 약들도 있거든요. 계속 졸린 건가요? 그러면 먹고 나서. 잠은 잘 잤는데 다음날 낮에 졸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약을 써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분한테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약국에서 그냥 사는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들 중에 일부는 감기약 먹으면 많이 졸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거를 떨어뜨리거나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계열 약들인데 그런 것들은 많이 졸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졸려온 부작용을 이용해서 잠을 좀 보조해 주는 거죠. 오히려 부작용을 이용한 방법이기 부작용을 때문에.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호르몬들을 갖다가 많이, 여기서는 이제 호르몬이라고는 안 하고 뇌 안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도파민, 뭐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각각 작용하는 영역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뇌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말씀드린 벤조디아제핀, 수면 유도제나 이런 경우에는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신경을 억제하거든요. 신경세포들이 너무 과잉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거는 그런 건데 그런 약들을 씀으로써 전체적인 신경 억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졸려워지는 거고 네. 잠도 잘 수 있는 거죠. 술도 이런 거 비슷해요. 작용이 비슷한 건가요? 예, 술도 어떤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술 먹으면 기분도 좋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많이 드시면은 계속 졸려하고 벽에 머리 기대고 이러고 있고 전체적으로 네. 신경이 이제 억제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면제들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나? 자기 직전에 먹으면 되나? 아니면 뭐 저녁 먹고 나서 먹으면 되나? 대개 병원에서 처방받으실 때 취침 전 복용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은요. 그거는 대개 9시에 먹어라 하는 얘기군요. 밤 9시에. 근데 이제 수면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제일 바람직한 거는 내가 깨야 되는 시간. 아침 6시 아니면 7시 뭐 깨야 되는 시간 7시간 전에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네. 아침 6시면 일어나야 된다면 밤 11시쯤 먹는 거죠. 또 일찍 일어나는 분은 좀 더 일찍 먹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약을 먹고서 잤는데 처음에는 약 먹고 나서 한 2~30분 이내에 잠이 든 것 같고 잘 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 다음엔 잠이 잘 안 오거든요. 2~30분 안에 못 자고 거의 뭐 30분, 1시간씩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자꾸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아침에 깨는 시간도 늦어지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약을 일찍 먹어요. 네. 매일 밤 10시에 먹으면 적당했는데 10시 반쯤 잘 수 있으니까 근데 10시에 먹어서 안 되니까 9시 반쯤 먹고 9시쯤 먹고 자꾸 땡겨서 먹어요. 잠이 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네, 어차피 약 먹어도 2시간 이상 걸리더라. 근데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 몸에 자생적인 수면의 사이클이 있어요. 내 몸이 스스로 자고 활동하는 아까 말씀드린 코티졸이나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그런 타이밍과 하루의 일과가 있는데 내 몸이 잘 준비가 꽤 됐을 때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써 잠자는 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꾸 일찍 땡겨서 먹으면 내 몸은 아직 전혀 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약만 들어가는 그 리듬을 자꾸 깨부수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펀치도 네. 두 개가 같이 따닥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 약하게 치고 한참 있다가 하나 또 약하게 치고 하면은 효과가 없는 그렇죠. 거죠. 같이 딱 쳐야 시너지가 예. 딱 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늦게 먹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연구들의 결과예요. 네. 수면제 복용을 쭉 하시면서 자꾸 약을 일찍 먹고 밤 9시쯤 먹고 그러고 나서 누워 있고
계속 못 잔 채 뒤척거리다가 실제로 잠드는 거 11시 반이나 돼야 자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늦게 자기 직전에 해서 가급적 내 몸이 잘 준비 충분히 됐을 때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잠들기까지 시간이 꽤 적게 걸리고 네. 전체적인 자는 시간은 비슷해지거든요. 이게 똑같이 자도 이제 수면에 드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만족도가 그렇죠. 달라지는 만족도도 거네요. 많이 달라지고 네. 어쨌든 깨기 7시간, 내가 깼으면 하는 시간 7시간 전쯤에 약을 드시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을 오래 드시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성 문제가 이제 자꾸 양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약을 복용을 해도 실제 기대하는 효과가 안 나니까 자꾸 습관성이 되고 의존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기억력도 다음 날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약 기운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런 약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지기능 저하, 또 연세 드신 분들 불면증으로 오래 고생하고 병원 다니시던 분들이 나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수면제 사용을 하시면은 알츠하이머 병이나 이런 것에 발병 위험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수면제를 사용하는 수많은 수면제를 썼더니 인지 기능이 떨어지더라, 또 몇 년 썼더니 치매가 늘어나더라 하는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모아서 그 전체 대상자 수로 보시면 몇백만 명에 네. 해당될 정도로 많은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것을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메타 분석을 해서 서로 다른 연구들을 다 합쳐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치매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데 알츠하이머 치매도 조금 리스크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혈관성 치매도 치매 리스크가 수면제를 오래 쓰신 분들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오래 쓰신 분들은 더 리스크가 높은 걸로 돼 있고 용량을 세게 쓴 분들은 또 더 리스크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수면제를 오래 사용하시면서 보행장애나 자주 넘어지면서 낙상, 고관절 골절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면제는 2주, 3주 이상 못 쓰게 돼 있고 단기간 집중 치료하도록 돼 있고 비약물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참 그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분들, 약 달라고 하신 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정말 진짜로 하루 한두 시간씩밖에 못 주무시고 이러는데 그럼 뭐 어떻게 급성 치료를 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네. 있어서 어쨌든 자연 발생적인 어떤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항히스타민제가 조금 졸린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제가 액티피드라는 뭐 항히스타민제 네, 그거 좀 먹는데 그런 약을 좀 뭐 오래 자주 먹는 게 좀 뇌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그럴 있었어요. 수 있습니다. 그 네. 액티피드 이런 것은 수도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네. 에페드린은 이제 혈관 축소, 점막이나 이런 데 코막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코막힘도 없어지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근데 입은 마르고 네. 그다음에 잠도 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사실은 감기약이지만 그것을 수면제의 대용 비슷하게 보조제로 쓰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약들도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 집중력, 판단력 저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좀 잠이 오는 계열의 약물을 먹을 때는 그런 거 좀 잘 살펴보고 먹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약을 그러면 안 쓰고서 어떻게 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게 최고인데, 그런 이슈도 그죠? 있죠. 네. 있긴 있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고 결국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죠. 네. 수면 위생, 슬립 하이진이라고 해서 수면 위생 지켜야 될 것과 또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되게 뭐 일하다 보면 늦게 잘 수도 있고 뭐 재밌는 게 있어서 뭐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이러다 보면 늦게 잘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가급적 매일 비교적 건강한 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지키는 거는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내일 휴일이고 또 시간도 좀 있고 아침에 어디 갈 일도 없고 근데 뭐 하다 보니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 매일 깨버릇하는 게 7시여서 7시쯤 잠깐 깼는데
어저께 너무 늦게 잤으니까 좀 더 자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가급적 내 몸의 수면과 활동, 수면과 각성의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는 시간은 무리해서라도 계속 지키는 것이 수면 위생을 되돌리는 데 굉장히 좋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벼운 저녁 운동, 그러고 나서 따뜻한 물로 씻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또 매일매일의 루틴이 저녁 시간에 식사하고 나서의 루틴은 일정하게, 규칙적이게 예, 하면 딱 좋은 뭐 거죠. 책을 좀 네. 본다든지 뭐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 보고 그다음에 뭐 뭘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일정하게 보내는 것이 수면 습관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데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 깜깜하면 나는 잠이 안 와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맞아요. 있는데 네. 이상적으로는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말똥말똥해지더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작은 소음,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옆에 텔레비 켜놓고 자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12시 넘으면은 이제 화면 이제 방송 끝났으면 삐 하고 끝나잖아요. 네. 하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없거든요. 밤새 나오니까 방송이. 밤새도록 하는 데다가 어디를 돌려도 다 하니까 넷플릭스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참 수면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참 안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참 잘 자는 좋은 수면 습관이 아니신 분들의 특징이 네. 내가 얼마나 못 잤나는 걸 꼭 확인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11시 반에 누웠는데 지금 1시네. 아이고, 한 시간도 못 잤네. 뭐 이러면서 또 2시네, 3시 반이네. 그거 계산하고 계시는 지금 자도 3시간밖에 못 자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시계를 방에선 치우셔야 돼요. 알람만 안 보이게 두든지 해서 치우시고, 화장실 갔다 오더라도 화장실 갔다 와서 몇 시인가 이런 거 확인하지 말고 확인하는 순간 벌써 각성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수면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주의하실 점이고요. 네. 밤늦게 뭐 많이 먹는 것, 소위 카보라고 하죠. 탄수화물, 네. 단 거, 또 뭐 여러 가지 면류, 빵, 특히 이제 밤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식 요즘 뭐 한데, 1시에도 배달이 되니까요. 네. 네. 또 커피나 차 이런 데 카페인들 많이 들어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일시적으로는 신경세포들을 억제시키지만 술이 이제 알코올 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전체적으로 원래보다도 더 항진되거든요. 더 네.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밤에 꼴딱 새면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처질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몸에 열감도 느껴지면서 더 조금 흥분 모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일정 좀 잠을 지나고 나면은 아예 지나고 네, 나면. 아예 지나고 나면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벌써 멜라토닌은 이제 종쳤고 그다음에 코티졸이 나오면서 다음 액티비티가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네. 그게 뭐 하루라면 모르고 젊을 때라면 모르지만 그게 이제 누적되면 굉장히 몸에 소위 피해가 가는 거죠. 네. 흡연도 굉장히 각성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스마트폰 모니터 같은 청색광 문제, 또 밤늦게 요즘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은 하긴 해야겠는데 밤늦게 뭐 사이클 탄다든지 땀 좀 흘린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또 밤에 누워서 모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참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내일 막 출근 고민하고 이런 고민들. 예. 네. 이거를 잘 지키면 대개 이 변화가 오기까지 대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습관이 들면 네.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햇볕과 수면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수면량이 조금씩 달라지는, 겨울엔 많이 자고 여름엔 짧아지는 것이 정상적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사회생활 이렇게 하고 또 도시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 해라든지 또 해가 진다든지 이런 거에 의한 수면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그거에 가장 안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전구를 발명해서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빛을 발명해서 그 전구를 18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잤거든요. 사람 네. 인류가. 그다음에 딱 최근 100년 사이에 수면이 6, 7시간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또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또 그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건강적인 폐해는 있는 폐해는 거죠. 또 굉장히 큰 거죠. 네.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 알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은 왜 꾸나? 이제 꿈꿔서 이제 이게 꿈에 나왔던 건데 뭐 이러면서 의미를 부여하긴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사람들은. 수 있냐 네. 이런 것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꿈을 꾸는 목적이 뭔가? 꿈은 어떤 기능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눈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렘 네. 수면 단계. 렘 수면 단계에서는요, 눈은 막 움직이는데 뇌파를 찍으면은 뇌파가 잠자면서 점점 서서히 느려지거든요. 네. 그게 정상적인데 렘 때는 각성 상태에 있는 것처럼 뇌파가 빨리 나와요. 그는 그 얘기는 뇌는 거의 깨어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활동에 따라서 눈도 막 움직이고, 단 눈동자를 움직이는 그 근육 이외에 다른 모든 근육은 쭉 처져 있어요. 일반 깊은 수면처럼.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일반 수면 때는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렘 수면 때는 전혀 안 움직이죠, 자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그 시기에 근육으로 자꾸 신호가 잘못 가서 꿈대로 움직이는 거가 렘 수면 행동장애예요. 꿈틀하고 막 이런 예, 것들. 예. 네.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도망간다고 벌떡 일어나기도 하는 그거거든요. 그 꿈을 꾸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렘 수면을 자는 사람은 실험실에서 뇌파를 보면 현재 깊은 수면인지 렘 수면인지 아니까 네. 렘 수면 잘 때 슬슬 깨워요. 그리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면 다 그냥 자게 놔두고 또 렘 수면 나온다 싶으면 또 깨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는데 렘 수면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조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렘 수면만 못하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로 봐서 렘 수면을 박탈하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보니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 인지 기능, 낮 동안에 있었던 모든 정보의 정리, 그다음에 학습, 그리고 정서적인 여러 가지 해소 이런 것, 심지어 셀프 심리 치료의 과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생리적인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얕은 잠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기능들도 굉장히 많은 거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꿈을 이제 안 꾸고 나는 자는데 꿈이란 걸 별로 꿔본 적이 없고 특히 어젯밤에는 꿈 전혀 없이 푹 잘 잤다 하는데 뇌파를 찍어보면은 깊은 수면, 렘 수면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렘 수면에 자고 있던 중에 깨면 방금 꾼 꿈이 기억이 나는 거고요. 네. 깊은 수면 중에 깨거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깨게 되면 나는 꿈 안 꾼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룻밤에 몇 차례씩 꿉니다.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깬 시점. 깨는 네. 시점에 따라서. 꿈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뭔가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해석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꿈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꿈들이 있거든요. 네. 반복되는 꿈은 프로이드나 융 같은 정신분석학 혹은 분석심리학자들이 꿈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 그다음에 개인적인 삶의 목표, 가치,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조 그런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꿈에서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꿈이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빼미형 인간, 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반대로 아주 새벽형 인간, 아주 일찍 자고 하는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렇게 지나치게 앞당겨져 있거나 지나치게 뒤로 가 있는 거를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수면 위상은 슬립 페이즈라고 그래서 너무 앞당겨 있거나 이 사이클이 앞당겨 있거나 뒤로 가 있거나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게 한 6시간에서 8시간, 7시간 정도가 제일 건강한 수면이거든요. 근데 수면이 앞으로 전진돼 있는 너무 경우 앞으로 와 있네요, 진짜. 8시, 9시면 자고 2, 3시면 깨는 분도 있고 또 2, 3시에 자서 아침 9시, 10시까지 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고 어떤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여럿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저걸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죠. 학교도 가야지 직장 생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정상적인 양, 또 질 이런 것이 유지된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 또 뭐 4시간 수면법, 뭐 3시간 수면법, 뭐 2분 안에 잠드는 수면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형의 책들도 나와 있고 소개들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진 어떤 장점, 단점 다 있지만 저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랜 경험과 또 이제 실제 생리적인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일괄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권하거나 할 수 정답이다라고 없는 거죠. 얘기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네. 커피 조금만 셔도 잠 못 자는 분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잠자는데 아무 지장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음식과 수면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이실 것 네.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에서부터 이제 분해가 되고 합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대추라든지 샐러리, 또 상추, 양파 이런 거에 많이 있고 또 트립토판은 우유나 바나나, 치즈 이런 데 많고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네. 등푸른 생선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잠을 자고 멜라토닌이 이제 작동을 하고 이러려면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무기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역시 유제품이나 상추에도 많이 들어있고 육류에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결국 저희 몸에 좋은 걸 먹으면 잠도 잘 오네요. 좋은 것들을 잘 먹고 네. 특히 이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수면에 방해되는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은 거, 설탕류, 쿠키, 뭐 과자, 캔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당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또 탄산 음료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과당이라고 해서 과당류가 많이 들어 있고 밀가루 음식들, 술도 좋지 않고 또 카페인 음료나 초콜릿도 카카오나 이런 것에 들어 있는 것이 굉장히 각성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좀 질문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네, 시간이 한번 많지는 볼까요? 않아서 한 2-3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아까 초반에 LOL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26살 여자신데요. 평생 잘 자다가 요 보이시는 약을 복용한 뒤 수면 분절 그리고 약을 끊은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수면이 안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문제는 없는데 약 부작용으로 인해 잠이 패턴화된 것 같다고 의사분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네.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주셨습니다. 그 네. 질문에서 보니까 이제 약을 복용하셨지만 네. 약도 이제 안 먹은 지가 여러 달이 지났는데 네. 잠이 돌아오지 않는다. 또 수면 다원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별로 문제 없고 수면 위생도 잘 지키고 있다. 잠든 후 3시간 뒤면 깨고, 그러니까 딥슬립은 하시는 거죠. 깊은 수면은 네. 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면이 분절되어 있는 단속적인 수면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잠이 들기는 어렵지 않다. 인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수면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 중에서 네. 지금은 워낙 좋은 우울증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우울증 약은 많이 졸렵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졸려온 것이 잠을 시작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든 잠이 계속 유지되는 식으로 돼서 네. 그런 약을 조금 일시적으로 복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달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수면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네. 잘 정리가 되고 고착되려면은 몇 달씩 걸리거든요. 최소한 3개월 이상씩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약 복용 후 4개월이 지났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더 꾸준히 수면 로그, 이제 수면 일지 같은 걸 적어서 얼마나 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하고, 또 지나치게 잠을 잘 자는데 이거 자꾸 깨서 큰일이네라는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잠을 못 들게 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두 가지는 이거 혹은 이거는 아니고요. 네. 수면을 도와주는 습관성이나 의존성 없는 약제와
수면 위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을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되게 많은데 지금 거의 57분이라서 아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김세용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좀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어떤 불면증 유형인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선생님을 만나서 좀 상담해보고 제대로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면 위생 네. 잘 지키면서 좀 생활 습관 교정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게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하실 여기서 말씀 마치시죠. 있으실까요? 네. 잠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건강 수면 습관 유지하시고 또 낮에는 활기찬 생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